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 행사에 좀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게러지 안쪽에 GT3 컵 모델도 지금 차량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은 아니고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이자 고성능 스포츠카인데요. 포르쉐 월드 로드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량, 포르쉐의 다양한 차량들을 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올해에 개최된 이 월드 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칸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르쉐의 첫 번째 전기차이기도 하죠. 포르쉐가 처음에 이 전기차를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포르쉐가 어떤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한번 예전에 과거에도 있었죠. 바로 포르쉐 카이엔이었습니다. 카이엔 같은 경우에도 포르쉐가 만드는 이 SUV 과연 어떨까, 괜찮을까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포르쉐의 실적 전환을 이끈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역할을 이번에도 이 타이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화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 하지만 포르쉐가 만들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전기차가 이 타이칸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좀 외관 한번 좀 살펴보죠.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위쪽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관 같은 경우에 미래적인 이미지, 그리고 전기차다운 이미지와 함께 포르쉐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좀 녹아있는 이러한 요소들도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 헤드램프의 형상이겠죠. 이렇게 눈물이 흐르듯이 쭉 내려와 있는 이러한 부분, 이 부분도 역시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디자인 요소는 아니고요. 이쪽으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이 브레이크 냉각 같은 것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공력 성능도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라든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존의 이제 다른 911이라든지 다른 모델들과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완속 충전구가, 이 운전석 앞쪽에는 이 완속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조수석 쪽에 위치를 해 있죠. 지금 DC 콤보 방식의 이 충전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를 보면요,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특히나 이제 루프라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빵빵하게 이 부풀어 오는 이 팬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911 모델을 상당히 좀 많이 떠올리게 하는 이 측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어 손잡이가 이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창문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완전히 좀 밀착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뭐 911처럼 앞뒤 사이즈가 다르진 않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도 역시나 21인치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터보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하반기에 타이칸 4S를 시작으로 해서요, 엔트리 모델이죠. 4S를 시작으로 해서 타이칸 터보, 그 다음에 터보 S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을 한번 보죠. 특히나 저는 이 뒤쪽의 디자인, 후면부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911을 보는 것처럼, 911의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제 좌우로 아주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좌우 펜달을 통해서 굉장히 좀 근육질의 모습, 포르쉐 차량들에서 봤던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포르쉐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조명이 꺼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입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 있고, 타이칸 터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 이제 터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고성능 모델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동화 모델,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입장에서는 이 터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고성능 모델임을 강조한다는 뜻에서 이제 터보라는 것을 이제 차량의 이름 뒤쪽에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면은 안쪽에 상당히 좀 우와 무거운 형태의 이 완속 충전 케이블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자, 뒤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366리터입니다. 이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쓰임새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 타이칸 같은 경우에 하부에 좀 운전석 아래쪽, 이와 아래쪽은 살짝 빈 공간이긴 하고 이 1열 앞쪽으로 이제 전기 배터리가 좀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라든지 뭐 사륜주행 시스템 같이 다양한 뭐 장치들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도 이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차량의 안쪽에 디스플레이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 터치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버튼을 통해서 열 수가 있고요. 아래쪽을 열어 보면요. 네, 이 앞쪽에는 81리터 정도의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모두 합치면은 한 400리터를 넘는 좀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차량 1열 아래쪽에 주로 이제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2열 공간 요 발 아래쪽으로는 시트 높이를 좀 낮추기 위해서, 또 발 공간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앞쪽을 보면요, 이 앞쪽에 보면은 헤드램프 아래쪽에도 이 에어 인테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흡입된 공기를 통해서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차량 내부 냉각을 좀 돕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2열로 들어가서 1열 모습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타이칸 터보의 실내 공간입니다. 굉장히 좀 세련된 모습이죠. 좀 디지털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모니터만 해도요, 지금 조수석 위쪽에도 이제 옵션을 통해서 모니터를 따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의 주행 상황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 장치 같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3개의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좌우로 차량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렷한 디지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디지털 계기판의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서스펜션이라든지 차고의 높이를 조절해주는 버튼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는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그다음에 노멀, 레인지 모드가 있는데요. 레인지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주행 거리를 가장 늘릴 수 있는 모드로 좀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델이고요. 그 외에는 뭐 스포츠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같은 주행성을 중시한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공조 장치를 위한 패널이 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한 부분이죠.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배터리 충전량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내의 고급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뭐 만져봤을 때 소재의 고급감이라든지 이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촉감이 부드러운 이러한 소재들을 사용을 했고요. 뭐 차량의 하부 부분의 플라스틱 소재들도 굉장히 촉감이 좋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고급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키가 170 정도이고 이 1열 시트를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머리 공간이 주먹이 하나가 좀 빠듯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뒤쪽 같은 경우에 이 루프 때문에 이 헤드룸이 좀 좁은 부분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하부 쪽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하부 공간이 좀 좁을 수도 있는 전기차일 텐데, 이 발을 놓는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쪽 배터리 같은 경우 이 발을 놓는 부분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착석했을 때 공간감을 조금 더 주고 있고요. 그리고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레스트,
그리고 뭐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터보 S 같은 경우에 옵션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뒤쪽에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따로 있는데, 지금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풍구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열선 시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내려서 한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요, 바로 이제 6대4 방식으로 폴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66리터의 기본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시트를 폴딩을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뭐 외관 디자인에서의 고급감, 그리고 성능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듯한 이런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디지털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 성능도 정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서킷에 나가서 직접 한번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타신 분, 아직 안 타신 분? 네, 이제 타이칸 터보 S 모델의 지금 서킷 주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드래그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이 가속 성능이 정말 내연기관 차량에서 느끼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비상등 구동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멀 모드를 사용하는 엔진 회전 같은 경우에 한 2000rpm, 3000rpm에서 이제 최대 토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전기차는 당연히 이제 가속페달 밟자마자 이제 최대 토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타이칸 같은 정말 고성능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통 이 G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속할 때에 이 차량의 G가 발생하는 경우에 뭐 한 0.3, 0.4 이 정도의 G가 조금 심하게 걸리는 경우에 이러한 중력 압력을 좀 받게 되는데요. 가속하는 순간에 1G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몸무게의 2배에 되는 이 압력이 이제 운전자를 시트에 꽂아 넣는 이러한 엄청난 가속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제 서킷 주행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뭐 핸들링, 기본적인 이 차량의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이 조향 능력까지도 한번 잠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은 노멀 모드로 먼저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주행 질감 자체가 이제 아까는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상황을 좀 체험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지금 노멀 모드로 서킷을 조금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에서 80km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 일상적인 속도, 가속 상태에서의 그 감각, 주행 감각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내연기관 차량과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었으면 굉장히 좀 엔진 소음이 지금 엔진룸에서 좀 객실 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왔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소음이라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전기차 주행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아무래도 좀 차음이 잘 되어 있고 차량 하부에 좀 배터리도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 어느 정도 좀 걸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 70, 80km 속도로 지금 서킷을 주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편안하고 정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단 좀 차량이 좀 묵직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많이 들긴 하는데요. 뭐 2.3톤에 달하는 차량이긴 합니다. 보통 뭐 다른 차량들보다,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배터리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 때문에 차량의 무게가 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파워트레인이 확실히 좀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터보 S나 터보 모두 625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오버부스트를 하는 경우에 터보 S는 761마력까지도 출력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드래그 테스트 할 때도 잠깐 체험을 했었고요. 지금 핸들링 감각은 굉장히 거의 1도 틀면은 차량 앞쪽이 1도 움직이는 이러한 좀 예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랩에서 아마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더 예리한 성능을 좀 체험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낮게 이제 깔리는 듯한, 그리고 상당히 그 도로와의 그 접지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느낌을 이 저속주행, 뭐 저속은 아니지만 70에서 80km 주행을 하면서도 이 차량의 움직임이 정말 예리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사운드를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노멀 모드에서 보다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나네요. 처음에 이 모드를,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제 주행을 시작했을 때는 뭔가 부르릉하는 그러한 내연기관의 소리 같은 것도 잠시 들리기도 했었는데, 뭐 인위적인 사운드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속도를 조금 올려서 이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제 PDCC죠.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안정감 있는 하체 세팅이 더 강력하게 발휘되는 그러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속 성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 용인 서킷에서 주행을 자주 했었는데, 조금 더 브레이킹 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앞차와의 간격이 지나치게 좀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감속 성능이라든지 선의 능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코너에서 조금 더 악셀 페달을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도 차량이 언더라든가 오버의 모습은 정말 보이지가 않고요. 예리하게 지금 원하는 라인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 성능은 뭐 이게 소리 없이도 가속을 하니까 그 가속하는 더 속도 올라가는 부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앞 차량 같은 경우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꾸준히 지금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라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네요. 이 이질감도 거의 느낄 수가 없고, 정말 포르쉐의 고성능 스포츠카를 주행할 때 이러한 느낌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라도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네, 타이칸 이제 서킷 시승을 마치고 좀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다양한 이 포르쉐 차량들을 함께 이제 서킷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포르쉐 월드 로드쇼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911이라든지 특히 이제 시승하기 힘든 GT3 RS 같은 고성능 모델들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보시는 728 카이넨 GTS,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량이죠. GTS 모델도, 728 GTS 모델도 함께 조금 잠깐 이 서킷에서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타이칸의 이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경험해보면 이 다른 차량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안쪽에 전시되어 있는 타이칸 같은 경우 포르쉐의 이제 전동화 전략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타이칸 이후에도 다양한 뭐 전기차 모델들도 좀 오랜 미래에는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그 시작을 끊었던 이 타이칸 모델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내연기관 차량, 그러니까 기존에 포르쉐에서 경험했던 이 내연기관 차량, 뭐 911 같은 차량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 전기차에도 녹여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압도적인 이 전동 파워트레인을 통한 성능, 거기다가 굉장히 좀 서킷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던 이 포르쉐의 노하우를 이 타이칸에서도 같이 녹여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 S와 좀 비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타이칸은 사실 뭐 테슬라를 뭐 타겟으로 해서 개발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고성능 전기차를 속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이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만드는 이 전기차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줘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한 이 차량이 바로 포르쉐 타이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주행 성능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 좀 일반 공도에서도 주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로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